안녕하세요. 주식소녀입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오늘 6번째 시간이죠. 테마와 변조 제목하에 살펴볼게요. 나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광범위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기보다는 향후 몇 년 동안 시장을 이끌어 나갈 테마를 결정한 다음 그 테마에 가장 적합한 일단의 종목들을 구별해낸다. 그래서 나의 주식 포트폴리오에는 비록 많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기껏해야 대여섯 가지 테마에 속해 있는 주식들이다. 그렇다 내가 테마를 먼저 결정한다는 말은 탁월한 주식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뒤진다는 의미의 순수한 종목 투자자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나 역시 테마를 반영하는 종목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주식을 고른다. 다만 종목보다 테마가 더 앞선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테마를 먼저 결정하면 탐색 범위를 좁힐 수 있다. 나는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사로잡는 주식시장의 특별한 분야를 찾으려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기업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생략한 채 곧장 매력적인 테마 종류별로 뛰어난 종목 몇 개를 투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 100개가 넘는 종목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다. 대충 10개 안팎의 종목에 투자하면 충분하고 이보다 더 줄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장기적으로 두세 배의 투자 수익률을 안겨줄 종목을 고르면서 기업의 경제적 환경이 얼마나 양호한지 살펴보고 판단한다면 성공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트렌드 포착하기. 내가 주식시장에서 최대한 주의 깊게 살피고자 하는 분야와 업종은 아주 강력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트렌드로부터 이익을 얻게 될 영역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적어도 4, 5년 이상 지속될 트렌드를 찾아내고자 한다. 따라서 나의 투자 목표는 애널리스트들의 내년도 실적 추정치라든가 이번 경기순환 사이클보다 훨씬 더 멀리 잡는다. 또한 효율적 시장 가설의 속박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이 가설에서는 다음 분기나 내년도 실적은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다음 분기나 내년보다 훨씬 먼 장래를 내다보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오류 가운데 하나가 소위 전망의 범주로 인한 함정이다. 장기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주식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는 분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널리즘에 가깝다. 애널리스트들은 기업체 간부 직원을 상대로 매출 추이라든가 판매 가격의 변동, 원가의 증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전망의 범주로 인한 함정에 빠지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잘 알 수 있는 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한다. 다시 말해 모두들 그렇게 하듯이 바로 코앞의 전망에 치중하는 것이다. 다른 투자자들도 전부 이 같은 단기 전망에 매달릴 것이므로 이런 함정에 빠져들 경우 주식거래 수수료까지 감안할 경우 결코 시장 평균 수익률을 능가하는 뛰어난 성적을 낼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해야만 하는 이유다. 나는 그 기업의 경영진이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이고 그 기업의 생산 라인은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전망이 아주 밝다는 점을 나에게 확신시켜 줄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하고자 한다. 한 분기의 실적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내 기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기업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할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몇 년 뒤에 순이익을 남들보다 특별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는 그 기업이 어떤 큰 트렌드, 즉 다가올 몇 년 동안 이 세상 흐름을 주도해 나갈 테마로부터 이익을 얻으리라고 믿을 때 누구보다 분명한 확신을 갖고 투자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트렌드 덕분에 과연 어느 기업의 순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날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골드러시 당시 정작 큰 돈을 번 사람은 금광 채굴업자가 아니라 이들에게 청바지를 팔았던 청바지 제조업자들이었다. 수정구슬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관찰하는 마음가짐이 몸에 배야 하고 다양한 독서와 경험을 통해 트렌드를 찾아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라스베이거스, 피닉스, 팜스프링스 같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막 위에 건설됐다. 나는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했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이를 사업으로 연결시킨 웨스턴 워터에 투자할 수 있었다. 1980년대에 승용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토이저러스 매장 앞에 자동차 행렬이 쭉 늘어선 것을 보았다면 이 같은 대형 매장으로 발전할 다음 차례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떠올려보고 홈디포, 스테이플스, 스포츠 오소리티, 보더스 등에 투자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 개별적으로 벌어지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단련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이런 물음을 던져봐야 한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때로는 잘못된 예측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몇 년 후에 부상할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트렌드들을 찾아낼 수 있으며 또 이런 트렌드가 언제 전면에서 사라질지 판단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건 주식시장 전체가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는 것보다 당연히 쉽고 또한 합리적이기도 하다. 시장은 강세를 이어나가거나 약세를 이어갈 수 있다. 새로운 트렌드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한 주식도 시장 전반의 흐름에 따라 한동안 강세를 보이거나 약세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테마를 정확히 맞추었다면 곧 그 주식은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려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시장 전체의 오르내림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에 사기꾼들이 모이는 곳. 그렇다면 이런 테마가 언제 사멸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테마의 사멸은 대개 처음 단계부터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 주가가 너무 높이 치솟고 월스트리트에서는 유행에 맞는 새로운 기업들을 무더기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고 신규 상장 기업의 이야기가 잡지의 커버 스토리를 장식하면 그것이 바로 테마가 사멸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1983년 7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단신으로 실린 짧은 기사가 내 눈에 들어왔을 때 나는 당시의 투자 트렌드 한 가지가 끝났다는 사실을 확실히 읽을 수 있었다. 기사를 잘 읽어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왜 석유의 회사가 컴퓨터 사업에 뛰어들었을까? 자료를 찾아보니 페트롤리엄 에이커리지가 사업을 시작한 것은 3년도 채 되지 않았고 1981년 4월에 주당 1달러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회사로 설립한 날짜는 1980년 11월 5일이었다. 놀랍게도 석유 관련 주식이 최고의 붐을 탔던 1980년이 끝나기 2달 전에 주식회사를 차린 것이다. 이 회사는 주식시장의 붐에 편승해 이득을 보려고, 즉 에너지 주식이 정점에 달했을 때 석유회사 간판을 내걸고 등장했다가 이제는 인기도 높고 주가도 급등하고 있는 또 다른 종목, 즉 개인용 컴퓨터 분야로 옮겨간 것이다. 나는 페트롤리엄 에이커리지 코프의 이런 발표야말로 개인용 컴퓨터 주식이 정점에 거의 다다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경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즉시 개인용 컴퓨터 회사의 주식 일부를 팔았지만 나중에 보니 그때 더 많이 팔았어야 했다. 가령 페트롤리엄 에이커리지 코프가 컴퓨터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발표한
1983년 7월 25일에 개인용 컴퓨터 회사 주식을 샀다면 그해 말에는 투자원금의 3분의 1을 날렸을 것이다. 주식시장의 사기꾼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주목하라. 그러면 지금 어느 업종, 어느 분야의 주식이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아마도 정점에 다다랐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틈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실한 테마도 없는데 단지 내가 그 회사를 좋아하고 주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식을 매수한 적은 없을까? 물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식을 살 때의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설정해 두고 있다. 나는 적어도 틈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기업, 혹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기업에 투자하고자 한다. 일단 투자했다면 이 회사의 독점적 지위나 특장점이 위협을 받기 이전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유할 것이다. 보유 기간에 관한 한 나는 일체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지금 막 숨쉬기 시작한 큰 테마, 어느 종목에 강력한 날개를 달아줄 테마를 아는 것이다. 이런 테마야말로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큰 투자 수익을 안겨주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장을 따로 떼어내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네, 여기까지 오늘 6장 살펴봤습니다. 주식시장의 테마와 또 변조 네, 살펴봤고요. 오늘 공부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7장 이어서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요즘 가을이 시작되어서 날씨가 너무 좋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지만 그래도 야외로 나갈 수 있는 곳으로 나가서 기분 전환도 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 때까지 모두 안녕!